내가 남미의 대통령이 됐어. 쟤네랑만 손붙잡으면 내가 임기가 5년인데 5년 안에 내 호주머니로 통장 계좌로 얼마가 꽂히겠구나가 보여마. 너무 뻔히 보이는 거야 그게. 손을 잡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간다요가 뭐 남미 국가들에 대해서 일부러 안 좋게 얘기할 필요는 없죠. 남미를 비하할 의도도 없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다만 남미 하면은 이제 안타깝게도 좀 전 세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치안이 안 좋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이나 쇼츠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짤들이 소매치기나 강도나 그런 영상들이 좀 많이 올라와서 남미 하면 치안이 안 좋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실제로도 치안이 안 좋은 편에 속하기는 속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죠? 남미를 굳이 비하하고 더 안 좋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지표, 통계 여러 가지가 안 좋은 쪽에 속하는 게 사실입니다. 자, 2020년 기준 UN 마약범죄사무소의 통계입니다. 저 통계가 뭐냐면 인구 10만 명당 일어나는 범죄들에 대한 통계예요. 베네수엘라는 10만 명당 살인을 49.88명이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강도는 자료가 없대요. 베네수엘라는 자료가 너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메이카 10만 명당 44.95명의 어떤 살인범죄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고 강도, 심각한 폭행, 성범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읽어볼까요? 뭐 엘살바도르 10만 명당 이제 강도, 폭행 이런 게 좀 있네. 온두라스는 강도가 특히나 좀 높네요. 지금 멕시코, 콜롬비아 뭐 심각한 폭행 이런 게 좀 특히나 높네. 그죠? 와, 코스타리카는 10만 명당 1042명이 이제 강도 범죄가 있다라는 건데 엄청나게 높네요. 맨 밑에 칠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페루, 에콰도르 여기가 조금 많이 적네요. 치안 얘기를 할 때 살인범죄를 빼고 보면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였어? 강도, 폭행, 성범죄잖아. 강도, 폭행, 성범죄만 보면 또 여기도 요거만 보면 또 낮은 게 아닌 좀 요런 게 또 있네요.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자, 그 외 국가들입니다. 대한민국 살인이 2020년 기준 0.6명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0.6명의 살인범죄가 이제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성범죄나 심각한 폭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일본은 요 성범죄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좀 불확실해요. 왜냐면 일본은 성범죄를 당한 사람이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낮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나라 문화상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 뭐 호주, 독일, 스웨덴, 프랑스, 뭐 미국, 뭐 캐나다, 러시아 뭐 우리나라라고 범죄가 아예 없는 나라는 아니지만 비교를 굳이 하자면은 남미보다는 좀 좋은 편에 속하는 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요 통계 보면은 칠레가 지금 남미에서 살인범죄율이 4.84라서 굉장히 낮은 편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요 옆에 강도나 이런 걸 보면 또 낮다고 하기가 어렵다. 여러 현실적인 게 있습니다. 자, 좋아요. 지표를 우리는 쫙 살펴봤어. 자, 그러면 남미는 왜 그러냐 이 말이야. 왜? 브라질이나 남미 관련된 유튜브 영상 보면은 길 걸어다니다가 중고등밖에 안 된 애들이 막 소매치기 하다가 걸려가지고 막 싸우고 막 어른하고 막 이런 영상들도 실제로 전 세계에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건 좀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게 쟤네가 태어나자마자 저렇게 하려고 태어났느냐 이 말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태어나자마자 소매치기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어. 나이 먹으면 갱단 들어가야지, 카르텔에 들어가야지 이러는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왜 그런지를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학자들마다 얘기가 다 달라요. 일단은 이런 얘기 있죠. 마약 카르텔을 뭐 잡아들이기엔 너무 뭐 많고 뭐 경찰력이 지금 저 약하고 정부가 부패해서 뭐 카르텔하고 오히려 손을 잡질 않나 그런 얘기는 이미 많이 들어왔잖아요. 현재의 저 치안들이 단속이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한 거는 알겠는데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나라나 그러면은 다 내버려두면 가능했어야 되거든요. 어느 나라나 경찰력이 약하고 정부가 부패하면 마약과 카르텔과 범죄가 어마무시하게 바글바글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러느냐 이 말이야. 저거만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현재의 남미 국가들이 변화를 하려면 저게 바뀌어야 된다는 건 알겠다 이 말이야. 다만 왜 저렇게 되어갔는지 한국이랑 좀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남미 국가들과 한국의 차이가 있어요. 왕정이 무너지고 독립이 되고 그런 기간이 다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남미 국가들 대부분 언제 생긴지 아세요? 1800년대 초반 중반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이 되고 자기들만의 국가가 생기고 대통령이 생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독재자가 생기든 말든 간에. 근데 한국은 역사가 지금 짧습니다. 대부분 조선시대까지 해가지고 왕정국가였잖아요. 치안을 단속을 강력하게 해왔고 일반 국민들이 자유롭게 뭔가 활동을 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나서 바로 일제강점기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이승만 정권 들어서고 군사독재가 시작돼요. 그 이후에 정부의 힘이 막
막강했습니다. 진짜로. 정부가 국민들을 단속하던 게 끊임없이 있었어요. 계속 경찰력이 약했던 때가 없습니다. 게다가 남북한 대치 상황이잖아요. 남북한의 대치 상황에서 간첩 같은 거를 잡아들이기 위해서라도 안보정국으로 가야 했던 그런 게 또 있었습니다. 과거에 한국도 갱단이나 조폭들이 없던 게 아니잖아요. 물론 군사독재 정부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안보정국의 일환으로서 하다 보니 저런 순기능이 생겼다고 봐야지, 무작정 저거만 보고 또 군사독재 정부가 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근데 남미는 1800년대 초중반에 다 독립이 됐단 말이야. 그리고 정부가 들어섰어요. 근데 들어서자마자 마약, 갱단, 카르텔이랑 손붙잡고 정권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라고 그런 거 없었던 거 아니에요. 정치 깡패도 있었고. 다만 경제적인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남미는 원자재가 많아요. 남미 지금 우리나라보다 경제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자원 자체가 달라요. 우리나라랑. 우리나라 자원이 되게 없는 나라예요. 남미는 근데 그런 물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원자재라던가 먹는 뭐 식량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게다가 마약 카르텔 같은 것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1800년대 초중반에 들어서자마자 정부가 걔네랑 왜 손을 붙잡았겠어요? 돈이 돼가지고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그러기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카르텔이 아예 없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옛날엔 카르텔이 있었지만 그 카르텔하고 손 붙잡았다고 해서 손쉽게 뭐가 되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한국이랑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얘네는 그냥 뭐만 독점하고 땅만 사놔도 돼. 땅 구매해놓고 그 땅에서 나오는 원자재라던가 자원이라던가 농사지은 어떤 플랜테이션 농업이라던가 그런 것만 독점을 하고 쥐고 있어도 어마무시한 돈을 벌 수 있는 애들이에요. 쟤네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런 게 거의 없었단 말이야. 상황이 다른 겁니다. 이게. 얘네는 독립을 하기 전이나 이후나 그 이후나 계속 헤쳐먹을 수 있는 어떤 자본력을 쥐고 있던 애들이야. 쟤네가. 정부 입장에선 달콤하잖아요. 딱 보여. 내가 남미의 대통령이 됐어. 쟤네랑만 손붙잡으면 내가 임기가 5년인데 5년 안에 내 호주머니로 통장 계좌로 얼마가 꽂히겠구나가 보여 막. 너무 뻔히 보이는 거야. 그게. 손을 잡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남미에서 범죄가 사라지질 않아온 게 있는 겁니다. 완전히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또 돈 문제 아닙니까? 빈부격차가 극심해요. 일반 대중들도 이런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으면 정부한테 소리치면서 저 새끼들 다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겠지만 애초에 이 양반들도 일반 국민들도 얘네랑 손붙잡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합니다. 정부보다 갱단이나 카르텔이 더 낫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다 그렇다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부가 제대로 안 하거든요. 공무원 월급도 밀리는 나라들이 많은데 지금 남미에. 정부를 믿을 바에는 얘네한테 그냥 조금 사바사바 해가지고 나도 돈 벌고 그게 낫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잘못됐고 비윤리적인 게 맞아요. 맞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남미에 가가지고 살아봐봐 한번. 그럼 그렇게 그냥 도덕윤리적으로 잘못됐어 끝! 이게 안 돼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카르텔들이 그러면은 정부가 단속하면 단속하는 대로 단속이 되는 게 맞느냐? 마약이 특히 문제 아닙니까? 지금 남미에서. 마약의 루트, 마약의 유통이 좀 문제잖아. 남미에서. 여기서 지정학을 꺼낼게. 지정학이 뭐냐면은 지리를 활용해서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학문이 지정학이에요.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섬입니다. 우리나라는 섬나라야. 섬나라. 바다잖아 여기. 뭐 있어 여기? 뭐가 소통이 되냐고. 왔다 갔다가 되냐고 여기가. 안 되잖아요. 그럼 지정학적으로는 섬인 거야 여기는. 지리적으로는 한반도가 맞아요. 근데 지정학적으로는 섬이다 이 말이야. 마약이나 뭔가 적절하지 않은 게 유통이 되고 이러려면 어떻게 와야 돼요? 한국으로 들어오려면 무조건 배나 비행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기도 육지 있지 않냐? 여기서 뭐 밀거래하다가 걸리면 그냥 총살당해 얘들아. 누구한테 뒤질지 몰라. 우리가 쏠 수도 있고 얘네가 쏠 수도 있어. 여기 뚫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로만 와야 되고 반드시 비행기로 와야 되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배나 비행기로 이제 관리를 한다는 게 100%는 또 없겠죠. 그것도 100%는 없겠지만 굉장히 뛰어난 기술의 진보로 많은 마약 사범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둘째로 우리나라는 치안이 좋은데 미국은 왜 이렇게 치안이 안 좋지? 남미는 왜 이렇게 안 좋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국토를 일단 인정해야 돼. 대한민국의 국토는요 좁아요. 작습니다.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3G, 4G, 5G가 빨리 유통될 수 있는 것이고 망이 빨리 깔릴 수 있는 것이고 택배비라던가 이런 것도 절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교통이나 이런 인프라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리한 게 있는 거예요. 좁아서. 단점이지만 장점입니다. 저게. 인프라가 응축될 수 있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좁은데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안이 좋은 것도 있어요. 잡기가 쉽거든요. 도망갈 데가 없어. CCTV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남미로 가봅시다. 내가 만약에
이제 뭔가 잘못된 밀무역을 한 사람이다. 아마존 들어가서 한 달 객입니다. 그럼 못 잡아요. 여기 들어가서 한 달 객이는데 이거 어떻게 잡을 거야 이거를. 괜히 아마존 강에 잠수함 끌고 댕기면서 막 마약 유통하던 게 아니야 쟤네가. 이거 봤어요? 잠수함을 가지고 댕겨 얘네. 잠수함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강에서 별짓을 다 해요. 국토가 너무 넓은 거야 여기가. 그리고 아까 한국 뭐라고 했어요? 지정학적으로 섬이라 그랬죠. 이 나라에서 여기로 건너오는 마약을 어떻게 일일이 다 막겠습니까? 밀림인데 여기가. 남미의 어떤 밀무역이나 이런 거를 관리를 하려면은 모든 남미 국가가 합심을 하지 않으면 택도 없습니다. 다 같이 해야 돼요 저거를. 이번에 뭐 영화 수리남에서 뭐 조봉행 관련된 뭐 그런 영화 나왔잖아. 그것도 나는 좀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수리남만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유기적으로 엮여있고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하면은 그 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미의 저런 치안 문제라든가 밀무역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려면은 다 같이 노력해야 돼요. 근데 아까 간다요가 뭐라고 얘기했어 초반에. 지금 너무 세월이 많이 흘러왔다는 겁니다. 1800년대 초중반 독립 직후부터 지금 2022년까지 200년이 이제 흘렀습니다. 남미 국가들은 200년이 됐습니다. 독립을 한 지. 그 200년 동안 너무 많이 꼬였어. 해결이 안 됩니다. 그 2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강력한 카르텔, 갱단이 문화화됐고 치안이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을 이제 경찰력이라든가 군사력으로도 잡기가 힘듭니다. 국민들 머릿속에는 아유 경찰이 저거 못 잡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미에 세고 셌어요. 아유 갱단이랑 또 손 잡고 괜히 저기서 우리가 정부 지지하고 그러면은 또 우리도 피보니까 카르텔 갱단이랑 그 좀 사바작 그냥 잘 지내면서 그냥 살면 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는 거야 남미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력과 군대만으로 그걸 잡기가 힘든 거야. 그리고 둘째로 자 태어났어요. 경제 상황이 어려워. 근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좋은 곳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애초에 그렇지도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집안도 흔치가 않고 그런 상황이야. 근데 갑자기 바로 옆에 동네 아는 형 누나가 갱단 카르텔이랑 같이 일 조금 같이 해줬대요. 근데 돈다발을 들고 온 거야 집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이 나라에서 공무원이 되든 교수가 되든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저 영향을. 복잡하게 꼬인 거인 상황에서 이제 학자들은 지적하는 게 뭐냐면 뭐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참 좋은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야. 저게 지금 얘기를 저 하나마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요. 남미에서 신사업이 발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은 결국엔 애들이 갱단이나 카르텔에 안 들어가려면 애들이 취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릴 때 열심히 공부한 애들이 취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본인들이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치인들이 관심이 없어요. 정치인들의 목적이 지지율과 명예가 더 커야 돼요. 돈보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요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정치인의 목적이 만약에 이렇다면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신소재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돈을 투입하려면 또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A 정부가 반도체를 한다고 치자. 그러면 갑자기 카르텔이 나타납니다.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이번에 하려는 배 좀 밀무역하는 그런 거 있어. 거기에 조달이나 좀 잘 되게끔 좀 도와줘. 돈 줄 테니까. 그럼 못하는 거야. 이런 상황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꾸 주변에서 그게 급한 게 아니다. 이걸 더 해야 된다. 정치나 경제가 유착관계가 너무 깊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걸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만약에 남미의 정치인이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 투명한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은 나 아무도 못 믿을 것 같아요. 진짜로.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얘네가 또 내가 꽂은 애들인데도 얘네가 또 어디서 돈 받은 줄 알아. 난 아무도 못 믿을 것 같아. 그리고 얘네는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지. 대통령 각하 반도체 뭐 개발이나 이런 신사업 4차 산업혁명 좋지만 요거보다 이게 더 시급하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나 또 새치어 눌려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좀 대안이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남미라는 지역에 저런 수많은 카르텔과 이런 게 사라지고 투명한 정치가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축구를 또 너무 좋아해. 축구만 좋아합니까? 카니발 같은 것도 있죠 브라질에. 이런 게 많거든요 남미에.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정치꾼 새끼가 정치를 잘 못하고 이런 거를 감시하는 거에 정신 팔리지 못하고 저런 거에 정신 팔려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위력이 어마무시하게 막강해요. 정말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돼. 참고 견디고 살을 빼야 돼. 근데 정부가 갑자기 괜찮아. 오늘 축제 열었어. 브라질 축구 강국 삼바 카니발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럼 오늘까지는 카니발이니까 카니발 즐길까?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달리 말하면 뭐야? 지금 정치 새끼가 쓰레기야. 근데 축구 브라질 카니발레 또 있으면 행진한대. 뭐 이런 걸 한대. 계속 덮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줄 시간, 여유를 안 주려 그러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도 갱단이 설치죠. 계속 악순환인 거야, 계속. 그리고 카르텔 갱단이 잘못된 애들이잖아요. 근데 카르텔 갱단이 잘못됐으니까 그냥 조지면 그만 아니냐? 너무 많아요. 보통 구도를 생각할 때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남미 보면은. 국민과 정부 대 카르텔 갱단이 맞서 싸우는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과 정부 대 국민과 카르텔 갱단으로 봐야 됩니다. 유착관계가 너무 많고 국민들의 삶이나 생활 속까지 막 들어가 있는 게 너무 많고 장사하려고 하는데 저 갱단이 내 뒤를 안 봐주면 내가 장사를 못해. 갱단의 도움을 받았어. 그럼 이 갱단을 위해서 내가 또 활동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있거든요. 내부 문제가 너무 개판이 지금 나 있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야, 도대체. 뉴스도 문제야, 언론도 문제인데 갱단들이 또 지랄을 해서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고 이 얘기만 하는 거야. 안타까운 일지. 근데 그 갱단들을 또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다라는 걸 왜 얘기를 안 하냐는 거야. 현실적인 걸 다 얘기해줘야지, 국민들한테. 자꾸 다른 나라의 갱단 존나 무섭죠. 한국의 국민 여러분, 공영방송이고 방통위한테 지원금 받는 양반들이 와가지고 다큐멘터리 만들더니 그따구로 만들고 앉아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지금 살기 힘들고 국민들도 여기에 결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고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뭐하는 짓거리야 그게. 내 세금이 아까워. 세금이, 내 세금이. 지금 와서 경찰력을 더 확대시키고 갱단을 무력화시키면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순수한 생각입니다. 지금 만약에 남미 국가들이 군대까지 동원해서 탱크까지 동원해서 특수부대까지 동원해서 경찰력까지 다 합해가지고 다 소탕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제 끝날까? 제2, 제3의 카르텔 갱단이 또 생길 겁니다. 또 만들어지고 또 생길 거예요. 국민들이 그 갱단 다 잡았다고 해서 취업되는 거 아니죠. 갱단들 다 조졌다고 해서 국민들이 좀 먹고 살만해지는 거 아니죠. 먹고 살만해지기 전까지, 남미의 수많은 국민들이 경제가 좋아지기 전까지는 갱단 안 사라질 겁니다. 장담컨대. 간다요가 이런 얘기 좀 많이 했어요. 정치병에 빠지지 마라, 사회가 혼란스럽고 남염 여염에 빠져있다, 뭐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간다요가 항상 얘기하던 게 뭐냐면은 경제가 좋아져야 된다. 이거 좀 위험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대한민국도 과거에 치안 별로 안 좋았지만 경제 좋아져서 치안 좋아진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옛날에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도 많았고 관심이 있더라도 막 싸우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경제가 좋아져서 그만큼 조금 성숙해진 겁니다. 시민의식 되게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도. 고수부지 같은데 계곡물에다가 차 담가놓고서 세차하고 막 90년대만 해도 경제가 좋아지면서 바뀐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왜냐면 경제가 좋아져야 사람이 선민사상이 생기고 안 그런 척을 하게 돼요. 경제가 좋아지면 올챙이 시절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 수준에 맞는, 급에 맞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감투를 씌우게 돼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국가가 변해요, 사실. 이게 난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내가 저 사람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원래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인간이란 동물이. 이거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럴 거야, 아마 거의 다. 근데 저 경제가 좋아진 것도 어느 정도 지나면 그것도 이제 무덤덤해져가지고 이제 그 다음으로 또 가게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현재 이 상황에 있어요. 경제가 좋아져야만 그 국민들이 도덕과 윤리를 의식하려고 합니다. 여유가 생겨, 마음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라는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솔직히 3D 업종 안 가려고 하잖아요, 다들. 3D 업종 포함하면은 지금 일자리는 넘쳐 흐릅니다. 근데 안 가려고 하잖아. 그래서 실업률이 높은 거예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리고 수도권에서 집을 구매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인구 비율이 높은데 집값이 또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집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집을 구하면은 솔직히 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지방에 조금만 내려가 봐도 집값이 그렇게까지 안 비싼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만 기준으로 보면은 집값 비싸고 취업도 힘들고 돈 이거 벌어서 집도 못 구하고 다 그런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열등감과 박탈감 같은 게 어마무시한 건데 여기서 도덕윤리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자, 다시 남미로 돌아와서 마찬가지야. 경제가 좋아지고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택도 없을 겁니다. 지금 그리고 빈곤율이 생각보다 낮지 않습니다. 끼니를 거르고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그거는 베네수엘라만 지금 그런 겁니다. 남미 국가들 대부분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아르헨티나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막 음식물 쓰레기 찾아가지고 먹고 막 그런 거 다큐에서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남미의 진짜 몇몇 국가들만 그런 거고 대부분 그렇진 않아요. 지금 남미 국가들이 그 정도의 빈곤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니 현재 상황에서 경제적인 것들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사람들이 먹고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일하고 싶은 사람들 일하게 해주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해 지금 남미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지금 일 안 하는 사람들 넘쳐 흘러도 내버려두고 카르텔하고 정치꾼들은 지들 헤쳐먹는 거는 풍부하게 잘 헤쳐먹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해도 잘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카르텔들이 설치고 다니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저 양반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 그거부터 없애줘야 돼요. 마약뿐만이 아니야. 농업에도 독점적인 그게 카르텔이랑 엮여있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아. 사실 가장 간단한 문제는 총기를 다 걷어들이고 총기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아야 되는데 국가가 다 저렇게 엮여있고 국경이 붙어있어가지고 저거를 참 막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 또 가져오면 그만이거든요. 우루과이는 왜 다른 남미랑 다르다 그랬어요? 독립하고 나서 1900년대 초에 호세 바틀레라는 대통령이 있었잖아. 1900년대 초부터 기틀을 다 닦아놨어 이 양반이. 카르텔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헤쳐먹지 못하게끔 정치적 권력들이 이제 헤쳐먹지 못하게끔 법이나 그런 것들을 또 만들어놨단 말이야 이 양반이. 그래서 다른 남미들하고 우루과이가 차이가 극심한 게 있어요. 호세 바틀레가 대통령 돼서 우루과이 갱생시킨 이후에 벌써 1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다른 남미 국가들하고 우루과이가 또 차이가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편이에요. 자원의 저주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그 책에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자원만 누군가가 독점하고 카르텔들이 쥐고 있으면은 돈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알아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들 때문에 지금 남미가 변화되기가 쉽지 않은 게 있습니다. 왜냐면 돈을 쥐고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돈을 쥐고 있는 사람한테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바사바를 하게 되거든요. 돈을 쥐고 독점을 하고 있는 사람을 조지려고 정부가 다가간다? 그러면 수많은 갱단과 자기 세력을 이용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국가랑. 그리고 국가의 군 수뇌부까지 돈을 찔러서라도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에 꼬여져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야 이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남미가 개선되고 갱생되길 바라고 남미 국가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과 해결책은 학자들도 어려워하고 참 힘든 부분이긴 해요. 저도 이제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일단 오늘의 주제는 남미가 치안이 안 좋고 독립 이후 200년 동안 이렇게 꼬여져 왔는가, 요거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